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쇼핑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 때문에 감기에 걸린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올 가을을 맞아 예쁜 가디건이나 재킷 한 벌 구매해보는 건 어떠세요? 올 가을 트렌드에 걸맞는 타키의 야상 점퍼나 TBJ의 청재킷으로 소개팅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강홍민의 추천이었습니다. 패션쇼 25회고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타키 형. 네, 타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싫어요. 오랜만이어서요. 제가 긴장했나봐요. 예. 미오미오. 네, 안녕하세요. 미오미오입니다. 네. 나긋해. 그럼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참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칭찬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여자만 칭찬하는 뭐 그런 논리입니까? 나한테도 한번 해줘야지. 네. 그렇네요. 예, 기다리고 있는데 다키 형이 이따 하시고요. 네. B급 인생. 네,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우리 멤버들이 이제 추석 세고 저희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 어제까지 그렇죠. 연휴였는데 오늘 뭐 이 연휴 후유증이 좀 없었어요? 심각했어요. 일하기 싫고 막. 오늘 하루는 정말 일주일과 같았어요. 진짜. 아마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머리를 쭈삣이 빼놓고 사무실을 둘러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집중하기도 너무 힘들고, 게다가 연휴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예. 그 사이에 또 쌓인 게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이. 네. 그거 처리하느라고 뭐 더 다른 평일보다 더 바빴죠, 오늘 하루가. 아니, 우리 그 두 차장님은 뭐 업무에 시달려서 좀 뭐 고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또 그 B급 인생은 그 회사에서 고위임이죠. 네. 고위임원. 간부잖아요, 간부. 네. 간부가 느끼는 이 연휴 뒷날 첫 출근은 좀 어땠어요? 저 간부에 맞아요? 간부 아니에요? 잘 모르시나 거의 본데. 간부급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저도 정신 없었어요. 바빠서요? 아니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늘 같은 날 바쁠 리가 있어요. 그렇죠. 맥을 못 짚겠더라니까. 직원들 일 챙겨야 돼서 그래서 하루 종일 회의만 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진짜 짜증나겠다.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 저는 심지어 팀 회의도 안 했어요 오늘. 나는 내가 주재하는 회의는 아니었고. 다행이다. 다른 부서들 이렇게 쭉 회의 못했던 회의, 뭐 리뷰 뭐 이런 것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저 동네 조금 알거든요. 네. 회의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진짜. 제가 오늘 제일 많이 했던 일은 뭔지 아세요? 뭐야? 사주팔자 어플을 다운받아서 팀원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계속 보내주는 일. 야, 이거 오늘 한 10명 한 것 같아요. 아니, 타키 형이 그 유료 앱을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주팔자 유료 앱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거의 한 7-80% 맞는 것 같아요. 올해 운세 요즘 어떻게 나와요? 얼마 안 남았지만. 대성 통곡입니다. 통곡. 네. 대성 통곡이라? 네, 대성이 아니고 대성 통곡이더라고요. 삼재더라고요. 몰랐는데. 나는 삼재. 나가는 삼재. 그럼 올해만 지나면 되겠네요. 다행이더라고요. 모른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시간이 나면 우리 타키 형이 저 깔아놓은 앱으로 사주팔자 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 뚱카롱이 예전부터 좀 예약해둔. 네. 뚱카롱은 굉장히 있었죠? 근면성실한 친구 같아요. 미리 부킹을 딱 해놨잖아요. 그죠? 오늘은 못 온다라고 못 박은 날이었죠. 네. 어디서 뭘 하는지는 우리 멤버들한테 얘기를 안 했죠. 물어보질 못했죠. 물어보지 좀. 한번 전화 한번 해봐요. 전화 한번. 이따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뭐 하고 있나. 안 받으면 좀 수상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따가 전화 한번 해보겠고요. 패션쇼 25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코너 패션 브리핑은 우리 뚱카롱이 없는 관계로 B급 인생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네, 뚱카롱의 부제로 제가 오늘은 패션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듣기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콜라보레이션의 새로운 스타 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랜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에 대한 얘기인데요. 스파오가 얼마 전 배우 김혜자 씨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영국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와 협업 라인을 출시한다고 밝혀 주위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번 해리포터 협업 라인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디자인과 상세 디테일 부분 선호도를 조사해 반영했다고 합니다. 사실 스파오는 지금까지 빙그레 등과 같은 F&B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은 물론 유명 만화 캐릭터인 짱구나 빨간머리앤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한 해자템 협업 라인은 출시 10일 만에 3D 발수 스니커즈, 경량 패딩 조끼가 각각 1만 장 이상 판매되는 등 이슈를 끌었습니다. 이랜드는 해자템 기획 당시 가심비 키워드를 기준으로 단발성 이슈에 그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품 테스트를 최대 10번까지 거치며 퀄리티를 기본으로 한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이랜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제가 진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 김혜자 씨와의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패키지부터 너무 잘 신경 써서 만든. 역시 업계 분들은 아시는구나. 아니 마케터들이 아마 참 기발하다 뭐 네, 이렇게 평가를 맞아요. 했을 거예요. 아마도. 쉽게 사실 해자템까지는 패션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아이템이거든요. 마치 엄마가 챙겨준 세트, 뭐 도시락 세트처럼 그런 이미지를 준 거예요. 그 의류 세트에. 저는 근데 그 콜라보레이션은 참 잘 꺼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스파오가 좀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SPA 대표적인 주자인 뭐 자라, 그다음에 그 에이세컨즈, 뭐 유니클로 보면은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고 컬러, 퀄리티까지도 엄청 많이 좋잖아요. 근데 스파오는 약간 그 부분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 미호 누나가 또 국내 대표하는 마케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서울 대표. 내가 얘기하고도 좀 민망하네. 아무튼 우리 패션쇼를 대표하는 마케터인데 네. 그 마케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그게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콜라보라는 그러니까 콜라보도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슈를 일으키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라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 콜라보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좀 더 타 브랜드보다 아이디어가 뛰어난 거를 내보내게 되면 뭐 고객들한테도 신선함을 줄 거고 또 이런 주위의 마케터들한테도 이제 좀 또 한 번 일깨움을 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콜라보의 이런 취지가 콜라보 이꼬르 매출인가요? 아니 매출이 안 돼도 그 고객들한테 좀 이슈가 되면 잘된 콜라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나중에 평가하는 거고 애초에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무조건 매출이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좀 다른 게 2년 전에 이제 메로나 콜라보를 필라가 진행했을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콜라보했다 그러면 여기도 너무 있어. 흔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F&B와의 콜라보를 처음 시작한 게 그거였으니까 어에서 지금은 너무 일반화돼서 그냥 어가 된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콜라보 대상이 확대되는 거예요. 넓혀지는 거지. 사실 나는 이 빨간 머리엔 이것도 했을 때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빨간 머리엔을 어떻게? 근데 진짜 그 이미지 그대로 상품이 나왔어요. 이렇게. 빨간 머리엔 그 이미지를. 근데 이거는 계속
매출에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 이거는 마케팅 비용이에요, 모든 게. 예, 그래야 온갖 미디어에서 또 다뤄주고 또 언급되고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슈가 되기 위한 하나의 뭐 장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둘 다라고 봐야죠. 이게 진짜 기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실제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좀 다른데 매출로 연결되면 진짜 가장 아름다운 건데요. 사실상 이게 매출로 연결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콜라보를 상품기획 마케팅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품기획 쪽에서 담당을 해주면 더 좋죠.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전달해서 상품기획에 반영되기가 되게 사실 현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소비자들의 그 콜라보 대상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품에 반영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케팅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네. 어쨌든. 네. 스파오 뉴스 잘 들었고요. 다음 이슈 볼게요. 다음은 얼마 전 밀라노 패션위크에 선 필라 소식입니다. 107년 전통의 필라가 고향인 이탈리아의 패션 무대 밀란 패션위크에서 글로벌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 패션위크에서 공개한 필라의 2019년 SS 글로벌 컬렉션은 정통 스포츠 헤리티지를 근간으로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가미해 스포츠 패션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컬렉션에는 아이코닉 레플리카 테마 아래 스테디움 재킷, 니트 집탑, 폴로 티셔츠, 우분 셔츠 등으로 브랜드 헤리티지를 전달했고 See Now, Bow Now라는 테마에서는 필라의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의 밀라노의 감각을 곁들여 표현했습니다. 밀라노 라트리엔날레 박물관에서 열린 필라 전시회에는 필라의 모든 것, 미래의 눈으로 본 회고전을 주제로 이탈리아 비엘라에 위치한 필라 뮤지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또 이태리 대표 편집숍인 텐코르소 꼬모와 함께 필라 텐코르소 꼬모 캡슐 컬렉션을 런칭했는데 텐코르소 꼬모를 상징하는 블랙, 화이트 컬러 도트와 필라의 레드 컬러 포인트를 믹스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네, 필라 소식 들어봤는데요. 필라는 사실 패션쇼 패션 브리핑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그렇죠. 브랜드이기도 한데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예. 개인 SNS에 이제 그 국내 패션에 관계된 사업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밀라노 현지에서 패션쇼를 막 올려주고 있는데, 야 우리나라의 온갖 그 패션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다 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는. 네, 필라 소식이었고요. 다음 이슈는요? 다음은 트렌드 소식인데요. 올겨울 롱패딩은 입지 않고 걸쳐야 회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벤치파카를 필두로 한 롱패딩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올겨울에는 숄더 스트랩을 활용해 어깨에 걸치는 착용법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숄더 스트랩은 다운재킷 내측에 어깨에 멜 수 있도록 부착된 끈을 말하는데 부피가 큰 롱패딩을 보관하기 쉽도록 둘둘 말아 스트랩으로 고정하거나 온도가 높은 실내에서 숄더 스트랩만 걸쳐도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숄더 스트랩의 대표 제품으로는 밀레의 리첼 벤치파크가 있는데 이 제품은 다운 재킷의 보관 편의성을 고려한 캐리 시스템을 착장한 제품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어깨끈을 내장한 카이만 X 롱패딩을 선보였고요. 이와 비슷하게 캐주얼 브랜드의 역시 백두 롱패딩을 출시했고 이 같은 기능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M도 같은 방법의 구스다운을 출시했고 별도로 숄더 스트랩을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성분들이 이 재킷을 얘기했듯이 어깨에 살짝 걸치는 거 있잖아요. 팔 넣지 않고. 난 그게 너무 섹시해요. 그 재킷이 뭐 아웃도어 재킷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정장스러운 그런. 아니, 정장이든 뭐든, 뭐 가디건이든 그냥 나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패딩도 이제 그런 스타일로 좀 트렌드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거워서 그 멜빵으로 어깨에다가 가방 매듯이 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 많이 무거우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연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요. 충분히. 아니, 그 지난번에 우리가 네파 얘기했었나요? 그 전지현 모델로 원피스
그 바깥에 이제 그 패딩을 걸치는 원피스 이쁜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팔을 넣지 않고 이제 살짝 걸치는 거죠. 난 그럼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예. 개치가 하늘에서 그냥 찍어요. 이렇게 컨셉 잡아가지고. 아니 괜찮을 우리 것 이미 같아요. 서민 씨가 이렇게 걸치고 찍었죠. 뭐 걸치고 찍고 엎드려 찍고 뭐 다 했더라고. 그건 너무 섹시한데. 저도 그 좋았어요. 네, 마지막 이슈는요. 네, 마지막으로는 신규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워크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신규 브랜드가 거의 런칭이 없는 상태에서 MK 트렌드 한세 MK를 설립한 김상훈 사장이 패션 복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이프워크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대중에게 상품을 공개했습니다. 라이프워크는 캐주얼웨어와 스포츠의 경계, 삶과 일의 경계를 허물면서 서로의 조화를 지지하는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고프코어, 데드코어의 너디함, 트랙수트로 대변되는 트래키 도프, 유스 트렌드 전반에 뻗어있는 이지 레트로 캐주얼, 익스트림 스포츠 무드가 믹스된다고 합니다. 또 런칭 초기 컬러 레인지를 좁혀 컨셉을 확고히 하는 대신 스타일을 다양하게 제한, 정돈된 라인업을 갖출 계획이고 특히 기존 브랜드에서 시도하지 않은 세심한 디테일의 차별화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라이프워크는 당초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했는데 최근 유통 관계자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런칭 시기를 앞당겨 겨울 시즌부터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신규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워크에 관한 소식이었는데 이 라이프워크는 지금 영어무역의 타키 라이벌로 좀 뭐 대두되지는 않나요? 업계에서? 소재 쓰는 것과 연령대가 달라서 경쟁사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한 브랜드가 간만에 런칭된다고 하니까 뭐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쉽진 않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워크웨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워크웨어가 패션화된 게 오래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워크웨어가 패션 쪽으로 못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카고 바지, 진짜 카고 바지, 이렇게 정비공들이 정비할 때 그런 카고 바지 스타일이라든지 그거에 이제 스포츠의 기능을 좀 더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렵고 근데 또 이거 컨셉도 잘 맞고 상품을 잘 만들면 거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활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패는 한 시즌 지나고 나서 평가해 보는 게. 근데 아니, 기대는 커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그 전체적인 스타일이 고프코어, 데드코어의 너디함, 트랙스트로 대변되는 트래킥 도프. 어렵네. 요 스타일을 우리 싶다. 소비자들이 좀 알지 궁금해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어렵게 좀 한 거 아닐까? 아까 싶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게 정비공들이 입는 이 수트가 트랙수트의 변형 트랙수트랑 이렇게 오버랩된 이런 스타일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제 기본 이야기는 스타일이? 조금 더 쉽게 풀이해도 된다. 예. 그 얘기예요. 워딩을 예. 각 브랜드 홍보팀은 주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그 오늘 패션 브리핑에서 좀 주목할 점은 우리 삐끔 인생이 네. 미리 준비를 좀 해왔다라는 많이 점입니다. 하셨는데요, 보니까. 아니 이걸 실제 워딩으로 맞춰서 타자를 쳐왔다는 게 굉장히 갈록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어 솔루션에도 명품이 있다. 손상 모발 리커버리 골든타임 원미닛, 천연 오일과 비타민의 콜라보레이션. 이태리 명품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제 명품 헤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예, 이번 시간은요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들어가셔가지고 네, 당황했어요. 오랜만에 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근데 오늘 그 추석 연휴 껴서 휴가를 내셨다고. 네, 휴가 중인데 제가 야, 아니 웬만하면 전화 연결하죠. 우리도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럼 춘천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춘천에 있다가 네. 오늘 오전에 춘천에 있다가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 아버지 집이 안산이거든요. 안산에 갔다가 안산에서 춘천에 가는 길에 여기를 좀 들렸습니다. 아이고. 지나는 길에 잠깐 오셨구나. 아니 근데 지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안산에서 춘천 가는 길이. 여기 논현동인데. 아니, 진작에 춘천을 갔어야 되는데 여기 들리려고 네.
일찍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고민했을까 진짜. 예, 제가 펑크를 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죠.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미리 전화를 주시고 전화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미 그 전화 찬스 다 썼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한 번 더 드릴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주 바른 회사 생활 주제는 뭔가요? 에릭 노의 바른 회사 생활. Yeah. 네. 예, 직장인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가장 필요한데 반면에 사용률이 가장 저조한 복리후생이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네요. 우리 직장인들 이해를 못했어? 우리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데 사용률은 가장 저조한 정답. 복리후생. 네. 육아휴직. 어떻게 하셨죠?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상품으로 제일 눈치 보이는 거. 그렇죠. 이미 다 공감하시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워라밸, 이제 모성보 이런 게 많이 강조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장 저조한 육아휴직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가장 유용한 팁들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기초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좀 그 내용 외에 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이제 팁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육아휴직 사용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다 아실 텐데. 아이가 9살 이하여야 한다. 만 8세? 그리고 맞네요. 아이 하나당 1년씩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자격 요건을 말했는데 기간을 말하시면 안 되고요. 자격 애가 있어야겠지. 네, 일부 우선은 애가 있어요. 네, 진짜. 지금 한 절반을 일단 알고 계신데 요약하면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게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엔드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돼요. 180일 네네. 6개월. 예,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 이상은 이제 예전부터 있던 조항인데 사실 기존의 법률은 이제 육아휴직을 현실적으로 신청하려면 이제 직장에 입사한 뒤에 1년 이상 되어야 됐었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그 법률이 개정돼서 6개월로 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직장에 이제 입사한 지 6개월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년인데 1년 이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나요? 네. 1년을 쪼개서 쓸 수가 있다고요?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육아휴직과 다 거리가 먼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격은 일단, 됩니다만. 네. 저도 자격은 돼요. 네, 이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분할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딱 1회만 분할해서 쓸 수 있어요. 1회? 예, 1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처음에 첫째 아기를 이제 3개월 육아휴직 쓰고 나중에 써야지 하고 3개월 쓰고 있다가 또 이제 3개월을 또 썼어요. 나머지 6개월은 또 써야지 했는데 세 번째 신청할 때 되면 이제 신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쓸 때는 한 번 쓰고 남은 기간 한 번에 다 써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1회만 분할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저 질문 하나 갑자기 있는데요. 그 아이가 5명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5명이면 순서대로 다 한 명당 다 쓸 수 있어요? 그럼요. 한 명당 1년씩 쓸 수 있죠. 5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해고가 안 돼요, 그래도? 그걸로 해고시키면 위법입니다. 진짜? 그럼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보자 그러면. 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셔서 제가 생각난 건데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고충, 우리 친한 분들의 고충 사항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또 쓰려고 용기를 내서 말을 했는데 회사가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못 쓰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우예요. 엉뚱한 이제 할 필요가 없는 염려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신청한 걸로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승인은 필요가 없다. 내가 신청하기만 하면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육아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회사가 이제 우리 결제 절차가 다 있잖아요.
우리 인사팀장님이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결제 못 올렸어. 결제를 올렸는데 사장님이 응답이 없어. 기다려봐면서 하다 보니까 신청서를 내고서 계속 회사를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니는 이런 일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육아직 신청서를 내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그냥 안 나오시면 돼요. 근데 그 제가 기간이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그럼요. 제가 막 9월 1일부터 쓰고 싶다면 이제 8월 1일 전까지는 내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7월 30일에 냈어요. 근데 8월 달 내내 이제 응답이 없어요. 기다려다가 9월 달에 된 거죠. 9월 1일부터 안 나가도 무방합니다. 만약 그걸 가지고 해고시켰다. 그거 100% 부당해고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승인은 육아휴직의 요건과 전혀 상관없이 파장이 크겠는데. 제가 진짜 어처구니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네. 월급은 어떻게 되죠? 육아휴직은 일단 원칙은 무급이에요. 무급.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안 줘도 됩니다. 네네. 무급인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얼마 동안요? 얼마가 나오냐면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앞서가세요. 성급해. 아니 근데 마치 내일 휴가를 낼 것처럼 제가 궁금한 부분을 우리 타키 네. 형이 순간순간 질문을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버님들 다 정리를 해왔죠. 네. 일단 이제 기간은 그렇고 분할해서 쓸 수 있는 횟수는 딱 한 번이다. 한 번이다. 근데 하나 더 여기서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걸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기준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로자 사정상. 근데 꼭 돈을 벌어야 돼.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어. 그래서 난 꼭 일을 해야 돼서 다만 아기를 보기 위해서 뭐 파트타임으로 반 일만 일을 한다. 하루 4시간.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요. 이거 괜찮다. 근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다만 요것도 요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근로자가 난 하루에 2시간만 일할게요. 이렇게 1시간만 일할게 이런 건 안 돼요. 회사도 어느 정도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로 근로시간을 정해서 다니실 수 있습니다.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 그러면 일부 월급이 나오면서 그렇죠.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렇죠. 좋은 방식이네요. 3시간에서 6시간 하루에. 그렇죠. 3시간에서 6시간이 되겠죠. 하루에. 그러면 그 정도면 업무를 하시면서 동시에 육아도 하시기에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 급여는 그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옵니다. 비례해서. 예. 제가 8시간, 그러니까 풀타임 일했을 때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줄어든 시간만큼 비례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루에 4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월급이 절반으로 주겠죠? 하루 8시간이 제 법정 근로 풀타임 시간이니까. 그럼 그걸 받고 그 정부에서 주는 급여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에서 주는 급여가 따로 없어요. 그래요? 네, 없어요. 근로한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다만 시간의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전은 따로 안 해줘요. 예. 다만 육아직 급여보다는 급여 수준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럼 제가 또 드는 궁금증 하나가 그냥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지 않고 100% 이제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오죠. 그걸 받고 내 생활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투잡을 뛰는 거죠. 네. 그래도 상관없나요? 투잡을 뛰는 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현금으로만. 신고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안 걸리고 하는 건 뭐든 됩니다. 걸리지 마세요. 갑자기 또 말씀하셔서 비슷한 문제인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 근무를 한 건 아니고요. 육아휴직 동안 아이를 부모님께 맡겨놓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부모님이. 그 상관 있나? 해외여행을 근데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한 달, 2달을 간 거죠. 여행이 아니죠. 못된. 그러면 그 해외여행 간 기간 동안 육아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육아를 한다고 휴직을 냈는데 육아를 안 하고 여행을 간 거죠. 이게 과연 이제 정당한 적법한 육아휴직이냐 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유가 되냐? 라고 이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공단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못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가능하다, 받을 수 있다, 적법하다, 정당하다라고 나왔어요. 나도 가능하다의 한 편데.
예전에는 공단에서 안 줬었어요. 계속. 일단 그래요? 이런 상황을 꼭 악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자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네. 예, 근데 기간이 좀 상당한 기간 내에서 좀 짧고, 그다음 그 기간 동안 육아가 사실상 이제 가능했고, 좀 원격이지만 뭐 이제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 맡겨놓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능했다, 무리가 없었다라고 보아서 그 사례는 네. 그래서 이제 적법하고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요 사례랑은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드는 궁금증 하나가 뭐냐면 그 일을 하면서 육아휴직을 낼 수 없는 그 근로 환경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아를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 재택근무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법률 조항은 없어요. 그래요? 다만 요즘에 회사들이 이 52시간 제도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 플렉서블 타임제라고 하죠. 그거하고 재택근무를 같이 병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재택근무 제도가 많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걸 회사가 꼭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다. 네. 사장 재량이다. 네. 사장 재량.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네. 준비해온 그 나머지 많은 것들은 네네. 패션쇼 홈페이지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짚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돈인데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다 알고 있으시니까 네이버만 몰라요. 찾아봐도 금방 아시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잘 모르시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뭐 어떤 사유로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애가 많아야 돼.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인데 저희 고객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재무 담당 부서인데 거기에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유용하거나 횡령한 이제 혐의가 포착이 됐어요. 조사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여성분이 마침 자녀가 있었고 요건이 돼서 육아휴직 신청을 한 거예요. 어허. 천재다. 네. 그래서 육아휴직 신청해서 바로 들어갔죠. 근데 조사 기간이 이제 걸리잖아요. 입증을 해야 징계를 하거나 뭐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사 기간이 이제 경과하다 보니까 그 사이 육아휴직 간 거죠. 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열어서 보니까 징계 해고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징계 해고 의결을 했는데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야. 해고를 하려면 육아휴직 끝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도 비슷한 권리가 있지 않나요? 면책특권. 면책특권. 네. 그래서 가방권. 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점, 해고를 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고 동일하게 출산 휴가 있잖아요. 출산 전휴가 90일.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해고를 못 하고요. 출산 휴가는 거기에다 플러스 30일을 더해서 그러니까 출산 휴가 기간 플러스 30일 동안 해고를 못 하고요. 그리고 산재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부상이나 질병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걸리신 분들은 그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그러니까 산재로 인한 요양을 위해서 휴업을 하신 기간은 거기에다 플러스 30일은 해고를 못합니다. 이 세 가지 기간은 해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잘 모르고 계세요. 전혀. 아니 근데 못하네. 그 출산휴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간이 끝나면 그건 정해져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시한부 인생인데 뭐 끝나면 바로 해고가 될 건데 그렇죠. 굳이 그걸 연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근데 한편 이럴 수도 있죠.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그 기간만큼 이 사람이 굉장히 잘못을 했는데 예. 그 기간만큼 퇴직금을 더 줘야 되는 건 아. 있죠. 그리고 연차 휴가도 생기겠죠. 그 기간만큼. 네. 예. 정말 그렇게는 살지 맙시다. 역시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 그 나머지 중요한 사항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춘천에서 안산을 거쳐 이 서울 강남 논현동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에릭 노영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 못다한 자료는 저 패션쇼 홈페이지에 알겠습니다.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에릭 노영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가는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을 소개합니다. 스킨 슈즈로 출발한 벨롭. 요즘 국내 워터파크 어딜 가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 아쿠아 슈즈.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를 지향하며 지난 2년 연속 수출 100만 불 돌파. 중국 광저우 휘메이그룹과 3년간 250억 원의 판매 개런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그 벨롭이에요. 아, 벨롭에서 올여름 신제품으로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출시했다는데요. 이건 뭐죠? 평상시에는 무늬가 없는데 물에 닿으면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는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군요. 와, 벨롭 대단하네요. 물갈퀴가 달린 아쿠아 랜더로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쇼인 독일 이스포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더니 세계 최초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까지 기술력은 글로벌 브랜드가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대표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죠? 녹색창에 벨롭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참 쉽죠잉? 네,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까지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소송연의 엔젤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송연의 엔젤스 소송연입니다. 네, 소성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패션쇼의 브레인. 브레인 오셨어요. 어떻게 추석 연휴는 좀 잘 보내셨어요? 네, 부모님 댁 잠깐 들렀다가 5일 동안 용평에 계속 있었습니다. 용평이 네. 또 해외 갔던데. 해외가 아닌가? 네, 그래요? 네. 지난주에 해외 있었죠? 네, 지난주에. 그렇구나. 맞다. 거기가 용평이에요? 예. 저도 이제 SNS로 봤는데. 네네. 저도 뭐 어디 좋은데 가셨나? 용평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관광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여유롭게. 바람직한 또 네. 라이프 스타일 가셨네. 아이들 너무 이쁘던데요? 네, 아이들 보는 재미로. 잘 보내셨고요. 네. 연휴 그 휴일증은 없으시고요? 그 사업하고 나선 전혀 없더라고요. 쉬는 게 속상해가지고 저는 연휴가 싫습니다. 역시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지. 나 아직 멀었다. 나 여전히 쉬는 게 좋은데. 그래요. 그 우리 전 코너에 그 에릭노라고 노무사가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을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머리 아픕니다. 회사랑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 분이시라. 예. 아무튼 두 분도 짧게 인사 나누시고 가셨어요. 네. 서로의 본능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해질 수 없는. 굳이 친해질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소송연의 엔젤스 주제는 뭔가요? 그전 그 두 번은 다 이제 그 투자자와 투자 받는 사람의 이런 입장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투자자가 되고 싶은 분도 계시고 투자를 받고 싶은 분도 계시니까 이제 교육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타트업을 하는 모 대표를 만났어요.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이제 소성현 대표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다. 우리 소 대표님이 굉장히 잘 나간다. 죽어 있던 소를 벌떡 일으킨 낙지와 같은 힘을 가졌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죽은 소도 살리는 투자 이야기. 또 갑자기. 갑자기 아니 그에 대해서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그 견해가 좀 맞나요? 본인이 말하기 좀 쑥스럽겠지만. 근데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래요? 네네네. 아닌 분을 빨리 만나봐야 되겠네. 아닌 분들은 아마 그거에 대한 거는 얼트루에 대한 거겠지. 얼트루를 어쨌든 그 경험을 맡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요. 일치월장했으니까 그거는 뭐 수치상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수치상으로 좀 보이는 거라. 그건 천만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 스타트업 대표도 굉장히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인데 우리 소 대표님이 롤 모델이라고. 든든합니다. 패션쇼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방송 코너직이다. 10분 15분 하려고 밖에서 대기 중이다. 그러면 밥 먹고 막 뛰어들어. 뭐 그 정도다라고 제가 얘기를 살짝 던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그 투자자들을 선별하는 방법에서 이제 엔젤 투자 협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문 엔젤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랬죠? 제가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국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전문 엔젤의 숫자가 그 지금 보니까 이제 117명. 117명밖에 안 됩니까? 네네네. 117명이 많지는 않네요. 네, 이게 왜냐하면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매번 그 2년이 지날 때마다 이제 투자 그 한 거 2년 내에 이제 뭐 1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는지 실적. 네, 그리고 실적들을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기는 좀 힘든 그런 그 구조라. 나가고 인증이라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네네네. 그럼 지금 소 대표님도 지금 그 투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진 않겠네요? 저 돼 있죠. 아, 갱신을 제가 지금 하셨나 봐요? 한 열 몇 번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 몇 번째. 저는 이제 10%였네. 저는 4년 차여가지고. 아이고 진짜 저급하게 10%가 뭐예요? 장난 아니구나. 아 진짜. 무슨 생활이 나온다니까. 제가 전문 엔젤 이제 4년 차라서 이제 내년에 이제 또 한번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전문 투자자들이 몇 년 연속이라는 게 타이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게 레퍼런스가 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사전 지식 쌓기. 왜냐하면 투자자가 되고 싶든 투자를 받고 싶든 사전 지식 쌓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전 지식 쌓기. 네네. 예. 그게 어떤 거냐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피칭을 하고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엔젤 투자 협회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게 이제 있는데 엔젤 리더스 포럼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거든요. 1년에 12번. 네, 1년에 12번 진행이 되고 앞에는 이제 성공한 이제 엔젤 투자자, 그다음에 기업 대표, 그다음에 어떤 산업에 대한 핫 이슈에 대한 그런 강연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 사항들 뭐 이런 것들 뭐 정책 변경 이런 것들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투자 받고 싶은 회사들이 5개가 이제 나와서 그 대표님들이 5분 동안 발표를 하거든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네네네. 그리고 3분 동안 질문을 받습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네요. 네, 시간이.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투자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5분 내에 피칭하세요 이러면 뭐 앞에서 인사하다가 끝나거든요. 보통. 그렇지. 네, 근데 이제 5분 내에 보통 끝내는 거를 연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미리 안 보면 되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라고 디캠프 설릉에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매번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곳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 투자를 받고 싶은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회사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이들 이제 얘기도 하고 투자자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맞아요. 예. 네, 그런 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롤모델이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 그 엑셀러레이터인데 프라이머라는 그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프라이머. 네네. 그 권도균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그 프라이머도 클럽 데모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1년에 한 4번 정도 있는데 좀 퀄리티 있는 회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렇게 뭐 신청만 하면 사실 돈 내고 듣는 게 아니라서 다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3가지 컨텐츠는 네, 모두 신청만 하면 들을 신청만 수 하면 아니 근데 엔젤 투자협회에서 네. 그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뭐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발표할 때 그거에 대한 뭐 신청 기준은 없나요? 그쪽에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월 초에 이제 신청을 받고 그 중에서 5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경쟁률이 좀 치열한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게 저도 하는 질문이 있는 게 이게 대기업부터 뭐 이런 특히 정보통신 기업들의 자회사로 이런 투자 많이 있죠. 다 대부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지 않나요? 네네, 거의 있고 이제 예전 정권 때 이제 거의 반강제로 만들었던 그런 창조 혁신 센터인가요? 맞아요. 기업별로 하나씩 맡아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또 정부 자금 집행 또 이 운영 주체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있는데 이제 퀄리티 있는 걸 들으려면 이왕이면 이제 사전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하는데 이왕이면 퀄리티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나 이제 디캠프나 이런 데 가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퀄리티가 좀 네, 퀄리티가 관리가 되는 곳이죠. 엔젤 투자 협회도? 네, 협회도. 네, 괜찮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오시는 그 투자자분들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그래도
매 회마다 거의 한 20명 이상 참석을 하거든요. 예, 가서 거기서 네트워킹도 많이 하고 투자권도 많이 찾기도 하고. 예. 제가 아는 그 스타트업도 디캠프 입주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디캠프가 많을 거예요. 그게 은행권 하는 거죠. 네네, 5천억 정도 출자해서 만들어졌고 그쪽에서 이제 맥스 한 1억 원까지는 좀 이제 그쪽에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계약서 조건이 이게 너무 빡빡하지 않아서 네, 어쩌면 정말 이제 엔젤 자금인 거죠, 그거는. 네네. 아니 근데 저는 뭐 이거 딴 얘기지만 디캠프나 뭐 그 공유 오피스 뭐 위워크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저도 아직 젊은 나이인데 적응이 안 돼요. 네, 제가 위워크에 있는데도 적응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저희 그 서울역 위워크에서는 튜터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튜터 연결해주는 어학 그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그 막 클럽 분위기로 13층을 꾸며놨더라고요. 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 직원도 일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릴까봐.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인데 다 미국 문화예요. 네네. 아, 예, 그렇죠. 저도 그 저기 선릉역 앞에 역삼역 앞에가 그 위워크가 하나 있죠. 네네, 맞습니다. 스위스팟이 입주되어 있어서 한번 갔는데 문화가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1층은 약간 강당도 아니고 로비도 아니고 영화 보는 사람도 있고 쉬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가 구글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그 회사 분위기를 뭐 추구하는 건 좋지만 내가 그런데 적응을 못해서 아직 내가 좀 구식인가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곳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전 지식 쌓기는 그런 데모데이들을 많이 가서 이제 투자자의 질문과 그 다음에 되게 막연한 게 이제 과연 PPT 파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발표 자료. 그러면은 이제 그 수많은 기업들이 그 대표님들이 투자 받기 위해서 진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엄청난 수정을 거쳐서 5분 내에 발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참조를 해요, 그걸? 네이버에 치면 나오나요? 아, 보면 이제 발표가 시작되면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난리가 납니다. 아, 네네. 할 때. 네, 그렇게 해서 아, 나도 PPT 구성을 이렇게 이런 스킴으로 짜야겠다. 이런 거 이제 생각 있는 분들이면. 네네네. 예전에 그 PPT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그 강연을 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본인이 이렇게 그 만든 PPT를 보고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몇 장을 넘기자마자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런 사기가 있나. 반면 현대카드 그 사장 누구죠? 그 사람은 앞으로 PPT 다 없애라 이게 지시했다면서요. 쓸데없는 시간을 그런 문서 만들기에 쓰지 말라는 취지인데 대부분 다 어디에 가서 그 PPT를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도표 몇 개 없어요.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맞습니다. 단어도 아니, 그냥 저는 이제 좀 똥손이라 그런 거 잘 만드는 사람 좀 부럽긴 해요. 네, 그 보면 투자 받기 위해서 그런 선수를 영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투자 받고 나면 그분이 이제 다시 나가시고. 네, 그걸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얼마짜리 PPT를 만들어주는 사실 거예요. 카드 뉴스가 예전에 어쨌든 그렇다고요. 뭐야? PPT보다는 아니 카드 그 정부 자금 받을 때 청년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 받을 때 그 PPT를 제작해주는 회사도 뭐 따로 있더라고요. 네, 발표를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네, 실제 사례를 봤는데 PPT로 회사 소개서를 만들었는데 그 3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회사가 대통령이 회사에 방문을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회사 현역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무려 3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PPT 만드는데. 안 쓰러지셨죠? 네, 제가 못 봤거든요. 그 자리 없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사전 지식은 쌓았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또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자들이 받는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투자자. 네,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받는 또 기초 교육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적격 엔젤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기청에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이제 전문 엔젤 투자자가 되기 전 단계, 적격 엔젤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그 교육이 거의 한 2달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엔젤 투자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협회에서 많은 일을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전문 엔젤 투자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합숙 교육이고 굉장히 긴데 그거는 이제 기본 지식이 있을 때 들을 수가 있고 적격 엔젤 투자자 교육은
그 하루 교육이고 6시간 집중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거는 이제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다. 네, 근데 이거를 투자 받고 싶으신 분이 가게 되면 듣겠네. 거기서 또 이제 네트워크가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요거는 그러면 적격은 네. 6시간 받고 10만 원 내서 하면 네. 수료증이 나와요? 네, 수료증이 나오고 이제 투자를 이제 3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정부에서 매칭 펀드도 나오고 네, 1,000만 원 투자하면 뭐 2,000만 원을 콜옵션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갈 수 있는 옵션을 주면서 같이 투자를 해주고 하게 되거든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받아두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캠프에도 오늘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료 교육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에서는 그 엔턴십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투자자들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이제 받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듣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잘 이수해서 거기서 뽑히면 프라이머에서 투자를 해주는 네, 그런 이제 과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받는 교육.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든 투자를 받고 싶은 분이든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선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뭐 사업계획서 읽는 법을 가르쳐줘요. 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짜져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법과 세제에 관련된 거, 네. 계약서에 대한 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가르치니까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 소송연의 엔젤스에서는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도 네. 어김없이 네.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로만 채워주셨어요. 네, 저 아직 안 끝났는데. 저희가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프라이머랑 본엔젤스가 이제 그 패션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 적이 있더라고요. 시드머니로. 보면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하플리라는 그 개량 한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김지연 대표, 이지연 대표, 이지연 대표님이 프라이머에서 시딩을 받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특이했고 그 다음에 스타일쉐어도 프라이머에서 시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위클리 셔츠나 패션을 부탁해, 뭐 레이틀리,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ICT 쪽으로 연결된 그런 IT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긴 한데 그 패션에 집중된 그 하플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고요. 그다음에 본엔젤스 같은 경우에는 윙블리라고 그 액세서리 요즘 동남아에서 굉장히 잘 판다고 하는 그 액세서리로 또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곳이 이제 많은 엑셀러레이터가 있지만 가장 그래도 패션 영양가가 패션 쪽에서는 영양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주세요. 누구를요?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같이 한번 가요. 한번 정모를 거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지막이 별로였네요. 우리 탁형이 다 망쳐놨네요. 아이야. 알겠습니다. 그 투자자를 꿈꾸는 뭐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서 대표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실게요. 네, 투자를 받고 싶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노력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내 사업만 잘 꾸민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를 이해시키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그 부분을 좀 오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남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절대 찾아와서 안 해준다. 네, 알겠습니다. 소생연의 엔젤스 패션쇼의 브레인 서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4.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4를 검색하세요. 오늘 패션쇼 25회도 1, 2부 굉장히 알차게 들으셨죠? 저야 뭐 잘 들었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미연 누나 네.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네, 패션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및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패션쇼2018@다음.net이나 패션쇼k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 패션쇼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입니다. 팟쇼.co.kr이고요. 2차 버전 오픈했으니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네, 패션쇼 후원해 주시는 분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4원,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는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패션쇼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패션쇼 25회 1, 2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굉장히 핫한 분이 저희 패션쇼를 찾아주십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